북카페를 연지 3개월이 지났다. 월세 200만 원의 관리비, 재료비까지 합치면 매월 35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하루 매출은 고작 8만 원 정도였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28만 원이라고?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가 전기료였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35만 원. 다음 주 월세일에는 카드 대금까지 빠지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다. 손에 든 카드 대금 고지서를 보니 손이 떨렸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던 걸까?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런 내 모습을 정민 씨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북클럽을 통해 만나 처음엔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였지만 어느새 북카페 일이 끝나면 함께 전시회도 보고 산책도 하는 사이가 된 37살의 프리랜서 편집자.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진 그의 따뜻한 시선이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라 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정민 씨가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실 요즘 정민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함께 책을 읽으러 갔던 도서관에서의 그 오후들처럼. 어느 날 북클럽 모임에서 회원 중 한 명이 털어놓았다. 42세 미혼 여성 김소영 씨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죠. 하지만 가끔 금요일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워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한 건 책을 읽을 때는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결혼 시절 남편이 야근할 때마다 책과 함께 했던 나 자신의 경험이 겹쳐졌다. 그럼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회원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건가요? 나는 흥미진진하게 아이디어를 풀어놓았다. 먼저 인생 2막 토크 콘서트예요. 40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실패담과 성공담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작가와의 깊은 밤 대화도 해봐요. 작가님이 직접 와서 책 속 주인공이 되어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특별한 건 미드나잇 북클럽이에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불면증이나 여러 이유로 잠 못 드는 분들이 책을 매개로 만나는 시간이죠.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요. 소영 씨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와, 그런 건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내시다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감춰온 내 상처와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는 걸. 첫 번째로 기획한 인생 2막 토크 콘서트가 매진되었다. 20명 정원이 하루 만에 찼다. 그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다. 화요일,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 AS 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커피를 못 팔면 카페가 아니지 않은가. 목요일엔 책장이 무너져서 책 30여 권이 손상됐다. 습기 때문에 벽에 고정한 나사가 헐거워진 것이었다. 손님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손상된 책값만 40만 원이었다. 금요일, 단체 예약 손님 30명이 노쇼를 했다. 미리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해놨는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준비한 음식값 2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였다. 그리고 결정타. 카페 바로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벌써 공사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말이면 문을 닫아야 했다. 7년 동안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꿈꾸던 내 공간이 3개월 만에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민 씨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아, 아직 계시는군요. 집에 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요. 정민 씨가 내 붉어진 눈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정민 씨는 며칠 전부터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라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계산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해요. 정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 잠시 후 정민 씨가 다시 말했다. 사실 이 공간은 아라 씨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특별해요. 10년 전 첫 소설을 썼다가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북카페에서 아라 씨가 용기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이곳은 저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준 곳이에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희망의 장소였다는 것을. 며칠 후 정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라 씨,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깊은 밤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분 말이에요. 그 작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42세의 베스트셀러 작가 강민호.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남편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읽었던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의 저자였다. 그 책의 한 구절이 아직도 생생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자신은 있다. 당시 그 문장 때문에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났다. 설마 강민호 작가님이신가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쓰신. 아, 그 책 읽어보셨군요. 반가워요. 민호 씨는 외모, 지성, 유머까지 갖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나처럼 이혼 경험이 있어서 내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었다. 그 책이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쳐있을 때 만난 책이었거든요. 민호 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런 의미 있는 독자를 만나다니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제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나 보네요. 북 콘서트가 시작되자 민호 씨는 참석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특히 이혼이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독자와 작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분은 처음 봐요. 아라 씨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으세요. 한편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정민 씨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민호 씨와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묘한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북 콘서트 후 며칠간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획서 뒷면에 무심코 적은 짧은 글이었는데 정민 씨가 그걸 우연히 읽게 되었다. 오늘 민호 작가님이 상처는 글감이 된다고 하셨다. 처음엔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다. 3년 전 남편과 크게 싸운 다음 날 새벽, 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때 읽었던 책이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쓸수록 진짜 나 자신은 사라져간다는 것을. 그 미역국은 나를 지우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으로 남아있다. 그때의 나 자신이 안쓰럽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라지려 했을까? 그렇게 읽었던 모든 책들이, 지워지려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신기하다. 오늘 카페에 온 손님 중에 결혼 반지, 자국이 선명한 여자분이 있었다. 그분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분 눈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그래서 더욱 좋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지금 무너져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라 씨, 이건 그냥 메모가 에세이 같아요. 감동도 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데 내가 부끄러워하자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때까지는 소설을 썼거든요. 하지만 첫 작품이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포기했어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아라 씨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꿈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했던 제 모습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정민 씨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한 응원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호 씨가 다시 북카페에 왔다. 지난번 북콘서트 때 정민 씨가 우연히 보여준 내 글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저번에 정민 씨가 보여주신 아라 씨의 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부끄러워하며 예전에 적어놓은 다른 글들을 보여드렸다. 민호 씨는 진지하게 내 글을 읽은 후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 아라 씨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상처를 승화시키는 힘이 보여요. 제가 함께 일하는 출판사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그 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호 씨와 만나 출간 논의를 했다. 민호 씨는 성숙하고 지적이었고 내 과거를 이해해 주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호 씨와 있을 때는 분명 좋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다. 마치 또 다른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민호 씨가 아라 씨는 정말 강한 여성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과거 남편이 넌 완벽한 아내야 라고 했던 말이 겹쳐 들렸다. 민호 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정민 씨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아라 씨, 강민호 작가님과 점점 가까워지시는 것 같네요. 출간 준비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그 말을 하는 정민 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정민 씨가 나에게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정민 씨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다.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곧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기가 합선될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패닉 상태가 되었다. 책들을 옮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전기를 차단해야 하는지 천장 수리업체에 연락해야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정민 씨가 달려왔다. 일요일이라 집에 있었는데 폭우 소식을 듣고 북카페가 걱정되어 온 것이었다. 아라 씨, 괜찮으세요? 정민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다. 먼저 전기를 차단하고 젖은 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했다. 나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까지 왜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곳은 아라 씨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정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저에게도 이곳은 꿈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아라 씨가 계신 곳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민 씨에게 북카페는 단순히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걸. 물난리 정리를 마치고 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라 씨, 솔직히 민호 작가님과 자주 만나시게 된 후로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라 씨가 그분과 있을 때 뭔가 어색해 보여요. 마치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요. 정민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맞았다. 민호 씨와 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성공한 여성, 강한 여성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라 씨가 좋아요. 힘들 때 우는 모습도, 절망할 때의 모습도, 그런 모든 모습이 진짜 아라 씨니까요. 며칠 후 민호 씨가 나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아라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라 씨도 분명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답답함을 느꼈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마치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남편이 늘 내게 했던 말들과 너무 비슷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날 밤 정민 씨와 함께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북콘서트 이후 정리할 게 많아서 정민 씨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정민 씨와 나 단둘이 남았다. 정말 캄캄하네요. 정민 씨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며 말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라 씨, 제가 민호 작가님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라 씨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더 크게 뛰었다.
정민 씨, 저는 아라 씨를 사랑해요. 아라 씨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아라 씨를 사랑하니까요. 정전이 복구되며 불이 들어왔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민호 씨는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다. 반면 정민 씨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나는 또다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정민 씨는 나에게 새로운 기획안을 내밀었다. 아라 씨,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라 씨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기획안을 보니 놀라웠다.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며 읽은 책 700권 프로젝트였다. 결혼 생활 중 읽으신 책들의 목록과 그때의 감상,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내용을 담은 북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아라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펀딩 리워드로 아라 씨가 직접 쓴 책과 함께한 7년의 기록, 에세이집도 만들 수 있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북카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읽었던 모든 책들이 내 안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책 속 경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민 씨, 이 기획안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사실 아라 씨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이미 SNS에서 아라 씨의 북클럽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보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이 넘었던데요. 맞다. 최근 미드나잇 북클럽과 인생 2막 토크 콘서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북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의 150%를 달성했다. 이틀 후에는 200%, 한 달 후에는 최종 250%를 달성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북카페를 후원한 게 아니었다. 내 이야기와 철학에 공감한 것이었다. 완벽한 아내의 복수가 이런 거구나. 더 행복해지는 것. 후원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나는 정민 씨를 택했다. 민호 씨를 만나기 전에 정민 씨에게 먼저 내 마음을 전했다. 정민 씨, 당신과 있으면 제가 더 나 자신다워져요. 당신이 저를 처음 알아봐 줬고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도 정민 씨를 사랑해요. 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아라 씨 덕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함께 성장해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호 씨에게는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다. 작가님께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는 잠시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라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행복하세요. 6개월 후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로 약속했던 내 에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700권의 책과 함께한 7년의 기록이 출간되었다. 결혼 시절 읽었던 책들과 그때의 감정,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었다. 정민 씨도 내 격려로 소설 쓰기를 재개해 첫 작품을 완성했다. 북카페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소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각자의 원고 작업을 마친 우리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아라 씨, 처음 북클럽에서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 정민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정민 씨와 함께하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아요. 변하지 말아요. 지금 이대로.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만났다. 깊고 따뜻한 키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1년 후 정민 씨의 첫 소설과 내 두 번째 에세이가 동시 출간되어 함께 북토크를 열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완벽한 아내로 살았던 7년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읽었던 모든 책들이, 쌓았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북카페는 이제 독서치료,
전문 카페로 유명해졌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7년간 읽은 700권의 책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각자의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우리.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정민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완벽한 아내가 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지금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부가 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걸 안다. 완벽한 아내였던 시간들도, 그 시간 동안 읽었던 책들도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꿈을 이뤄가는 거라는 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 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나가요. 책으로도, 인생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라면. 북카페 한켠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는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